특강을 맡게 된 이재현이라고 하죠. 네. 오늘 AI를 나만의 영어 튜터, 영어 회화 튜터로 만드는 법에 대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부터 4부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왜 지금 AI 영어 회화인지, 또 영어 초급 학습자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설계하면 더 효과가 있을지, 또 상황별로 회화를 연습하고 또 피드백을 어떻게 요청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영어 학습 루틴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강 마무리 시간에는 Q&A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강 들어가기 앞서서 저에 대한 조금 간단한 소개를 더 해보자면, 저는 학사 때 이제 저널리즘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석사에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하고 통번역, 트랜슬레이션과 인터프리팅, 네, 공부를 했었고요. 현재는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언어와 관련된 학문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렇게 저널리즘, 글쓰기, 교육 분야, 이 모든 분야가 참 AI로 인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걸 정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AI로 변하는 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날씨라든지, 어제 뭐 스포츠 경기 결과라든지, 교통정보 관련된 보고서들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기사들은 아주 빠르게 AI가 생성을 해내잖아요. 또 요즘 창작이나 그 문학 작품까지도 AI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다양한 어떤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한 그런 작가들도 나 AI 몇 퍼센트 써서 작품 썼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 같은 학습자들이 1대1 맞춤 튜터로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다, 어디가 좀 강점이다 이런 것들을 AI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좀 내가 어떻게 학습에 이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우리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학습 영역에서도 개인 맞춤형 튜터 역할까지 하면서 AI가 우리의 영역, 일상에 많이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영어 학습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정된 스케줄에 우리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짧게 제한된 시간 안에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죠. 아무래도 좀 그룹 레슨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말하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 또 그 다른 사람이 나의 영어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내 영어 표현, 나의 문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또 1대1 수업을 원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아무래도 시험 평가 방식이 읽기나 듣기 같은 이런 좀 수동적인 학습, 암기를 하는 그런 시험 방식에 맞춰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인풋에 치중된 우리가 자꾸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것만 좀 중점으로 하게 됐었는데 지금 AI 영어 학습이 이제 생기면서 우리는 정말 언제 어디서나 진짜 언제나 새벽에도 우리 원할 때마다 AI에게 나 지금 이거 좀 알려줄래? 이 표현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바로바로 그냥 우리는 피드백도 받고 표현도 배울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언제나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특히 우리 말하기 굉장히 많이 능동적으로 아웃풋을 낼 수 있게 됐다. 네, 굉장히 좋은 영어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하지만 우리 AI가 정말 너무 강력한 도구다.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 방대한 지식을 제공해주고 우리 업무에 너무나 이렇게 생산성을 높여주죠. 하지만 이제 AI가 완벽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 세 가지 대표적인 그 약점이 있잖아요. AI가 굉장히 그럴싸한 거짓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환각 증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hallucination. AI가 이 hallucination 굉장히 잘 범하는 편이고, 또 사실관계, 정말 간단한 덧셈 뺄셈 같은 경우도 AI가 실수를 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앞에 대화에서는 A라 그랬다가 뒤에 대화에서는 갑자기 B라 그러는 앞에 문맥과 뒤의 문맥을 잘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관성의 불일치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AI를 완벽한가? 불완전한가? 어떤 존재로서 바라봐야 되나? 약간 좀 질문이 생기죠. 이거에 대해서
이 이전 몰릭이라는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 부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Imagine your AI collaborator as an infinitely fast intern, eager to please, but prone to bending the truth라고. 그래서 당신의 AI 협력자, 같이 일하는 동료를 정말 무한하게 빠르게 일하는 인턴처럼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런데 어떤 인턴이냐면, eager to please. 정말 당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너무 노력을 하는, 아첨을 하는, 하지만 그러면서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비틀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존재라고 보라고 한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재밌으면서도 참 정확한 비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AI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슨 몰릭은 이 인텔리전스라는 책에서 AI를 불신해야 돼. 우리 얘는 믿지 말아야 돼. 쓰면 안 돼라고 한 게 아니라요. 이 전반적인 책에서 오히려 AI를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일하는 공동 지능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협업지능으로서 AI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쓰기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일할 때 제2의 두뇌로서 얘를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함께 일하면서 큰 시너지를 내는 동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제 AI를 활용할 때 맹목적으로 AI를 믿거나 의존하는 게 아니라 협업하는 동료로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AI에게 물어서 얻어내든 간에 최종 판단, 네, 이 답이 옳다, 그르다, 제대로 된 답이다 판단을 내리는 건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AI 특성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사용하게 되면은 좀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그 실수를 하게 돼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수업에서 AI를 좀 활용해서 과제도 좀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네, AI 좀 써보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잘못된 정보, 우리 AI가 정말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잘한다 그랬죠. 그걸 그대로 믿고 틀린 정보를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네. 그리고 AI의 답변을 검증할 수 있는 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 그런 아직은 초급자, 아직은 학습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 정보가 진짜 맞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고, 또 외부 자료로 교차 검증을 할 필요성도 잘 못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네, 우리 잘못된 정보를 바로 옳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또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I need to improve my spec. 이 표현 어떤 것 같아요? 괜찮나요? 나는 나의 스펙을 향상시켜야 한다. 뭐 이런 의미? 네. 사실 이 표현은 조금 어색합니다. 네, 영어권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스펙, 취업 스펙, 어떤 자격이나 자질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우리들은 막 스펙을 올려야 돼, 뭐 쌓아야 돼 하지만 영어로는 qualifications 이런 표현이 나의 자질, 나의 역량 이런 걸 얘기하는데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그리고 resume라는 표현을 써서 I need to build a stronger resume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문장 AI가 줬다고 해서 I need to improve my spec. AI가 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지. 라고 쓸 수 있는 네,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어, 또 과제물에 대한 AI의 결과물만 제출할 때 제가 AI를 통해서 녹음 과제를 한번 해보세요 해서요.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 자기가 어떤 질문을 거쳐서 AI의 결과를 얻었는지에 그 과정을 내지 않고 그냥 결과물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학습자가 어떤 사고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결과물을 받았는지 평가를 할 수가 없게 되죠. 또 스스로 뭘 이해하고 어떤 것을 모르는지, 이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도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학습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사례들이 다 조금 AI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이 AI를 폭넓게 사용하게 되는 자율성이 주어지면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네, 실제 우리가 요즘 영어 회화 공부하면서 AI 대화창에 이렇게 명령어, 프롬프트라고 하죠. 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자, 이 두 가지 유형의 학습자가요. 영어 회화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A는 좀 더 간단하게 공항에서 짐 붙일 때 쓰는 영어 알려줘 라고 했고, B 유형은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는 영어 초급 학습자야. 공항에서 짐 붙일 때 가장 쉽고 많이 쓰는 두 가지 표현이 뭐니? 구체적인 대화 예시도 함께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답을 던졌을 때 어떻게 답이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AI가 어떤 답을 줬을지 여러분 한번 봅시다. 네, 실제로 제가 오픈 AI 챗GPT한테 이 기본적인 유형 명령어를 한번 입력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예, 체크인 시작, 짐 붙이기, 무게 확인, 수화물 찾는 곳 확인, 체크인 마무리까지 아주 그 공항에서 짐 붙이는 때 쓰는 영어 관련해서 여행 영어 교재 한 권 분량에 나올 만한 그런 다양한 카테고리의 아주 방대한 지식을 주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참 너무 많은 정보를 주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게 좀 나한테 필요한지도 잘 추려내기가 어려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 이 방대한 지식 중에서 제가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일단 표현들은 좀 생략하고 이러한 카테고리의 이 표현들을 알려줬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AI에게 제공하는 학습자의 레벨, 또 목표나 이제 맥락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AI도 그냥 이 공항에서 짐 붙일 때 쓰는 영어 표현 중에서 빈도수가 많이 쓰이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표현을 그냥 랜덤으로 뽑아서 준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B 유형의 명령어를 쓴 사람. 나는 영어 초급 학습자. 내가 어떤 학습자인지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 공항에서 짐 붙일 때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표현 두 가지를 추려달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예시도 함께 알려줘. 이렇게. 그러면 우리 AI는 우리에 대해서 학습자의 레벨, 어떤 목표를 원하는지, 어떤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고 그 방식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답을 주겠죠. 그러면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I'd like to check in. 체크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I'd like to check this bag. 이렇게 두 가지 핵심 표현. 네. 먼저 알아야 되는 두 가지 핵심 표현을 알려줬고요. 밑에는 구체적인 대화. 어떤 맥락에서 이 표현이 쓰이는가. 이런 거를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알려줬죠. 네, 우리가 이 표현만 안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쓰이지를 모르면 잘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딱 핵심만 잘 추려서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초급 학습자인 경우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AI가 준다고 해서 너무나 좋다. 이걸 다 활용해야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정보의 양을 AI가 탐색 영역을 줄여서 몇 가지 핵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오히려 초급 학습자에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B 유형의 답변이 더욱더 도움이 되는 답변이다. A 유형에서는 이렇게 모호한 질문을 던져서 모호한 답변을 유도했고, B 유형은 자기가 어떤 레벨의 학습자니까 이런 목표 가지고 있고, 맥락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나는 영어 표현 배우고 싶어 라고 AI를 맞춤형 튜터처럼 정확한 맥락으로 잘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급자일수록 AI가 되게 그럴싸한 거짓말을 한다는 우리 아까 환각 증상에 대해서 이 검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럴수록 프롬프트는 보다 구체적으로 써서 AI 오류를 좀 더 줄이고 내가 좀 더 검증할 수 있기 쉽게 그 답을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줄일 수 있는 게 더욱 중요하다. 네, 앞으로 또 중요하게 중요한 역량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요. 네, 우리 1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더 구체적인 맥락을 던져서 AI에게 답을 얻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2부에서는 이렇게 B 유형처럼 좀 구체적인 맥락을 던져서 대화를 하는, 제가 직접 AI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